CEO 특강의 최혜원입니다. 오늘은요, 여성 인재 양성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대학 덕성여대에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요, 요즘처럼 이 일교차가 큰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을 화장품과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먹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바르는 화장품, 이 유해 성분 0%에 도전하는 아이소이의 이진민 대표님을 오늘 만나보게 될 텐데요.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소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착한 화장품 아이소이. 화장품에 좋은 성분을 넣는 것보다 나쁜 성분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아이소이는 유해 성분 0%에 도전하는 천연 유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다. 이런 아이소이의 믿음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아이소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올리브영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 중이며 또한 해외에서도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며 한국 대표 천연 유래 화장품 브랜드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1등 천연 화장품 회사로의 성장을 이끈 수장은 아이소이의 이진민 대표. 선영아 사랑해를 쓴 유명 카피라이터 출신의 이진민 대표는 1999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유통업을 시작으로 화장품 연구와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천연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유럽에서 건너온 화장품 성분과 관련된 리포트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천연 화장품 최신 서적도 본사 도서관에 구비해 놓으며 수시로 연구하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CEO다. 몸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여성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진민 대표의 열정은 빛을 발해 2013년 우수 여성 벤처기업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녀의 열정은 일뿐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서도 드러난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그녀는 회사 내부의 리프레시룸과 옥상 루프탑은 물론 헬스장과 필라테스 교실을 열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하고 연주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직원 복지를 펼치고 있다. 천연 화장품 제조 및 유통의 선두주자로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진민 대표.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에서 이진민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이진민 대표님은 여성을 위해 일한다라는 철학과 함께 다년간의 연구와 공부 끝에 아이소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셨고요.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천연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덕성여대에서 I love I,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주제와 함께 멋진 강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진민 대표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경영 철학과 노하우,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지금 올해 I love I 캠페인은 브라이언 레어라는 그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하고 함께하는 저희가 콜라보 캠페인인데요. 요거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여성들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첫 번째 유해 환경, 이제 화장품 안에서의 그 천연 화장품을 쓰자 요런 개념, 그다음에 먹는 것도 천연을 먹자 요런 개념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많은 사회적 편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며느리여야 된다, 어떤 딸이어야 된다, 아니면은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예뻐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편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 꿈을 위해서 여자들이 엄마가 되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약간 자기를 자기를 조금 희생하는 게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I love I 그 캠페인을 올해 펼치려고 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뼛속까지 여성이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대학교도 여대를 나왔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CEO 과정 중에 하나였고, 이런 거 잘 몰랐고요. 그냥 덕성여대에서 강의 요청이 왔고, 저는 여대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무조건 와요. 여자한테는. 왜냐하면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데, 이게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왔는데, 제가 사실은 국문과를 나와서 현대그룹의 카피라이터로 처음 출발을 했어요. 카피라이터 뭔지 아시죠?
카피라이터로 출발을 해서 거기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기 전에 제가 여성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는 굉장히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요즘 같았으면 대학도 못 갔겠다 나는. 그리고 취직은 정말 어림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직하기가 저희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쉬웠고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저희는 또 제가 졸정 세대라고 해서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재수가 좋아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했는데 취직까지는 했는데 뭐가 어렵냐면 저희는 결혼해갖고 직장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그룹에서 결혼해서 그 금강기획이라는 데에서 카피라이터를 생활했는데 그 사장님이 술을 마시면서 여직원들이 그랬대요. 왜 여자는 승진이 더 안 되냐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이진미도 참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현대그룹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이 선배로. 그냥 정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막 완전히 뿅 가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기업에서 8년 정도 딱 있으면요 굉장히 편해져요. 한 기업에 내가 8년을 다니면 그 기업이 정말 어떤 걸 하더라도 전화를 해도 금방 다 소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주하고 애 하나를 낳고 안주하고 살았더니 내 그 후배들의 길을 내가 막았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현대그룹에서 제가 금강기획이라는 데서 제가 여성 노조 위원장하고 여성 위원장하고 노조 부조합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여성이라면 회사 다니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임신하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노조 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정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 내가 세상에 내 후배들의 여성들의 앞길을 다 막고 있었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보다 큰 기업에 승진을 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기획이라는 삼성그룹이죠. 제일기획에 언서를 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저는 사실 삼성그룹에서 저를 안 뽑을 줄 알았어요. 노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성을 위한 이야기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를 차장으로 뽑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에서 그때는 여자 차장이 그렇게 나이 어린 여자 차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린 여자 차장으로 제가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그 제일기획의 카피라이터에서 출발해서 카피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까지 됐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제가 그 제일기획에서 경쟁 PT들을 많이 하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PD를 딱 데리고 뭐 200억짜리다 요번에 대한항공 사건 났죠. 근데 대한항공 200억짜리가 걸렸다면 그런 데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경쟁 PT 따오고 이런 걸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1999년도에 정말 너무 잘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뭐냐면 21세기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때 인터넷이 막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컴퓨터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컴맹에 가깝고 그런데 그때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도 모르고 이러는데 제 대학교 때 친구가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서클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서클 하시는 분? 너무 없다 요새는 취직 때문에 그런가 보다. 어떡하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서클을 했었는데 친구 애가 여성 포탈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 포탈을 만들 생각이 있다.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어머 여성 포탈이라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온라인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이렇게 만나면 이거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요거 이렇게 휴대폰 꺼내서 보거나 컴퓨터를 보면은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냥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인터넷 안에서 여대를 만들자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기서 원래 마이클럽닷컴이라는 게 그 여성 인터넷인데 여기에 그 슬로건이 뭐냐면 업그레이드 유어 리얼 라이프예요.
당신의 리얼 라이프를 도와주는 온라인이다. 여대를 온라인 안에다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영아 사랑해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거리에다가 선영아 사랑해 라는 그 포스터를 쭉 붙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이 들어올 때 선영아 사랑해라는 게 쫙 들어오게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다가 좀 붙여놨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한 1억 안에서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제가 여성과 관련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말 하루에 몇 개를 바른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뭐 천연 화장품 이러니까 막 붐이 나서 막 만들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너무 기뻐요. 화장품 패키지 이렇게 돌리는 사람 봐도 너무 기쁘고 저거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으로 얘기했잖아. 그런데 되게 화가 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고 나서 천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천연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섞이기도 더 어렵고. 근데 노하우 없이 요새 돈 번다고 그러니까 천연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제대로 못 만들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인그리디언트를 이렇게 보면 어머 이거 속이지 않았을까 이런 거품이 분명히 나오는 성분이 이렇게 해보면 거품이 있는데 이 안에는 거품이 없어. 얘 뭐니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니네들은 왜 천연인데 왜 비싸니 막 이런 얘기할 때 너무 화가 나요. 제대로 안 만들지 니네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약간 걸어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 회사가 좀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 온 그 까닭 자체가 여성과 관련된 학교이기 때문에 왔다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회사라는 게 사람이 다거든요. 직원이 똑똑해야 회사가 커요. 저는 저의 고객은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우리 직원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이분들에게 잘해주면 이분들이 내 고객에게 잘할 것 같아요. 회사라는 건 직원이 정말 행복해야지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그 이게 뭐냐면 저희의 그 모든 결정의 순서예요. 고객이 가장 우선하죠. 고객이 원하신 대로 해드린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편한 대로 한다. 임원은 별로 아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이렇게 해요. 여기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제 서류 막 이렇게 갖고 오지 않죠? 이렇게 있다가 막 불러요. 가면은 이거 빨리 결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일본에 법인을 만들어 갔다 왔는데 여기 이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내일까지 놀았겠죠. 거기 가서. 그렇죠? 근데 오늘 딱 오니까 막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없는 바람에 결제 안 된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간 김에 할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막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라는 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정말 좋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좀 조인 좀 해주셨으면 좋은 사람이 오면 회사가 커요.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좋아하면 회사는 크게 돼 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면 직원은 나갈 것이고 그 회사는 후져요. 직원이 후져하는 회사는 절대로 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거 아까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조인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2번 그냥 10시 반부터 뭐 12시까지라든가 커피 강좌, 뭐 무슨 와인 강좌 아니면은 저번에 김난도 선생님 오셔갖고 뭐 2018년 트렌드 뭐 이런 것들 강의를 항상 저희가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그만 회사는 정말 뭔가 배울 게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울 거를 항상 해주자. 그리고 저희 요건 MBA 강의라고 해서 저희가 MBA 과정을 이제 제 딸이 어딜 가서 들은 거예요. 근데 300 몇십만 원인데 너무 좋대요. 그 강좌가.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했나요? 4개월 했나요? 3개월을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해갖고 3개월 저희가 김밥 미팅 하면서 저희 회사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을 다 하게 했어요. 물론 저희가 300 몇십만 원보다는 좀 적게 들었어요.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이런 강의 같은 걸 많이 해요. 뭐 이런 연수 같은 거 저희 회사 안에서 진투어 저기 우리 진 전무님인데 진투어의 대표고 제가 이투어의 대표예요. 저희가 놀러 가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어디 가면은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사실 돈에 대한 철학이 착한 돈을 벌어서 착하게 쓰자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거 아니다. 정말
돈에도 착한 돈과 나쁜 돈이 있다. 우리는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천연 화장품은 사람에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착한 돈을 벌자. 우리가 나쁜 돈 1,000억보다 착한 돈 10억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갖고도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하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한테 있어야 될 돈은 맛있는 거 먹을 거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잘 놀러 다닐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도네이션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사회가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뭐 책 주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런 거 많이 해요. 저희가 점심밥이 좋은 편이에요. 유기농 점심밥을 다 해갖고 우리는 오늘 점심에 뭐가 나올지 전혀 몰라요. 왜냐면 그날 다 그때 달라요. 그때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 아니면 거기 농장에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차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4번 필라테스를 이렇게 해요. 그 2번은 점심시간에 하고요. 2번은 저녁에 하고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북카페 있고 뭐 스카이 가든 있고 뭐 하여간 전 직원 해외여행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분 꼭 조인했으면 싶어서요. 저는 사람을 뽑기가 참 이 대기업이 아니니까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기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4년제 그 기본 나와서 기본 초봉이 3천만 원이에요. 3천인데 대기업이 요새 너무 월급이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참 대기업 아니면 안 올라고 들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들어오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참 그렇지만 좋은 사람을 자꾸 뽑고 싶어서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라는 부분이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돈에 대한 철학이 착한 돈을 벌고 착하게 쓰자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돈에 대한 생각이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벌게 해주는 거는 세상에 돈을 벌게 해요. 저는 사실은 뭐 삼성 휴대폰 제가 광고했었거든요.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제가 광고했었어요. 현대자동차도 해봤고 삼성 휴대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소비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이 그만큼 크는 데는 이 세상이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삼성 핸드폰 같은 거 보세요. 그 100만 원이나 되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한 2, 3년 되면은 벌써 이거 환차 갖고 바꾸고 싶어 갖고 막 하고 이게 안 좋고 이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까칠하고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물론 반도체의 힘, 여러 가지 기술의 힘 이런 거 다 인정하죠.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크려면 세상이 도와줬기 때문에 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도와준 만큼 그 기업은 세상을 도와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서 우리가 어떤 데 도움을 줘야 될까? 지금은 저희가 뭐 겉으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저희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저희는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사람 뽑을 때 했던 거예요. 나오고 자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인생을 목표의 노예가 되게 두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되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표를 어떤 걸 둬요. 나는 죽어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옛날 촌스러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죠. 그렇죠? 이 목표를 위해서 나는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대기업에서 난 임원이 꼭 돼야 돼. 임원으로 쭉 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올 수도 있고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 목표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인생을 목표의 노예가 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매출 내야 돼. 그런데 매출을 내야 되는데 뒷돈을 줘야 돼. 안 해요, 저희 너무나 많은 유혹 때문에 굉장히 고통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저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보자고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선물을 갖고 갔어요. 선물 브러쉬를 하나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선물이라고 제가 화장품하고 딱 줬더니 그거 열어보래요. 그래서 딱 열어봤는데 그냥 브러쉬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퇴출시킨다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당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간다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저희가 정말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사람 왔으면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가다 보니까 정말 어쩌다 보니 이렇게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이에요. 여성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아시아 넘버원 천연 화장품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걸어온 길인데, 저 때부터 제가 천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저는 천연 화장품을 성분을 수입하는 일을 했었어요. 불가리아 루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쭉 걸어왔어요. 그리고 로고나도 갖고 와서 팔고 쭉 하면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냥 가는 길이 되게 늦어요. 저희 회사가 늦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소이가 좀 클 것 같죠? 좀 큰 회사 같죠? 사실 요만한 회사예요. 천연 화장품 회사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데 얘기해 보세요. 있으세요? 한국에? 천연 화장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광고도 만들고, 전 광고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를 만들고 돈을 별로 안 써도 돈을 많이 쓴 것 같이 보이긴 할 줄 알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천연 화장품이 중요하고 성분이 중요하고 전성분의 차이가 피부의 차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딴 천연 화장품들이 쫙쫙쫙쫙 컸어요. 저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매출도 훨씬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네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걔네를 계속 키워줬대요. 저희보다 두세 배가 커요. 오히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연 화장품이라는 거는 정말 철학이 없어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걸 만들지? 나는 10년 이상을 그 꼴짝꼴짝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그 가격에 만들까? 그 가격에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냥 추출물 쓰면 돼요. 근데 저희는 하나하나 다 저희가 내리거든요. 걸어온 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여성들이 제일 많잖아요.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장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화장품 절대로 많이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쓸데없이 너무 많이 지워내지 마세요. 화장 조금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바른대요. 이렇게 정말 화장품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열 몇 개까지 바른다고 얘기하는데 12개 바른다고 나오죠. 근데 더 발라서 피부가 나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뭐가 있냐면, 피부가 이게 100% 천연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다 자꾸 화학적인 걸 발라대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살짝은 괜찮지만 항상 저렇게 많이 바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분 하나하나를 다 난리쳐요. 저 세이프 코스메틱스 ORG라는 요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장품의 유해성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EWG 같은 것도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그 아이소이라는 브랜드가 왜 탄생을 했냐, 아이소이의 그 개념이 I'm so intelligent예요. 뭐냐면 화장품 바를 때 그냥 껍데기만이 아니고 나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인그리디언트, 요 성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여자가 똑똑하거든. 제가 한국이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한국 여자를 믿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처음 할 때 제가 나름대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잘 나갔었는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는 브랜드 딱 갖고 와서 빅 모델 딱 써갖고 펀딩 받아서 쫙 키우면 그건 돈 돼요. 쉬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쓸데없이 화장품은 원래 꿈을 주는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바르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은 마케팅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꿈을 주는 비즈니스에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보세요. 패키지에다 돈을 쓰기 싫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게
바보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의 여성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이 바보짓을 해야 되고 그 길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1999년부터 끊임없이 이 길을 갔는데 요즘 와서 막 천연이 막 나오고 막 천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얘기해보면 잘 몰라. 아니 이렇게 모르면서 회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인텔리전트, 임포턴트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 몸에 넣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극 없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4가지 원칙, 무첨가 원칙. 몸에 안 좋은 거는 절대로 넣지 마라. 1000억이 들어와도 넣지 않는다. 화장품이라는 게 여러분 이 각 보고 사잖아요. 각. 화장품이 각 가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화장품 안에 있는 성분은 성분 가격이 아무리 비싸봤자 $2 이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가 그랬냐면 샤샤에 있는 홍콩의 샤샤에 있는 해외 브랜드 디렉터가 저한테 저희 화장품을 20%의 가격에 달래요. 10,000원짜리 2,000원에. 그래서 나 그렇게 못 만들어요. 우린 만들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 100만원짜리도 만들어봤어.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꺼내서 그랬어. 이거를 네가 그 가격에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우리 회사를 줄게. 너 가서 다시 한번 가고 와. 얘기하고 와봐. 천연 화장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천연은 좀 다르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부에는 자극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화장품을 발랐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효과 있어야 돼요.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피부 나쁜 사람을 많이 뽑아요. 저희 가로수길에 한번 가보세요. 가로수길에 가면 거기 정매니저라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드름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니저로 뽑을까? 저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반드시 날 거기 때문에 저는 피부 나쁠수록 잘 뽑아요. 왜냐하면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여자분들이니까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화장품이 뭐냐면 물에 기름 섞는 거예요. 물에 기름이라는 게 베이비 오일 뭐 이런 것들은 그 석유를 정제하는 오일이에요. 나쁘진 않지만 그게 이렇게 물에 뜨죠. 기름이니까. 섞을 때 유화제도 석유에서 오고 거기에다 색깔을 넣으면 타르색소라는 걸 넣어요. 발암 물질이 많죠. 적색 몇 호, 청색 몇 호. 그래서 막 에메랄드빛 토너, 그쵸? 분홍색 토너 이런 거 다 그런 걸 넣어요. 거기에다가 향을 넣어야 되는데 천연향보다는 약간 그 벤젠에서 오는 향이 훨씬 더 좋은 향이 더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점증제라고 해서 걸쭉하게 만들고 거기에 물에 기름을 섞었으니까 페녹시에탄올이나 요새 우리가 파라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새 페녹시에탄올들을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 약간의 마취제예요. 그렇게 하는 게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물에 기름을 섞을 때 우리는 천연 기름을 써요. 가장 좋은 게 자기 기름이에요. 이렇게 자기 피지가 제일 좋은데 사람이 이게 100% 천연이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맞는 건 표유류의 기름인데 병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표유류 기름은 거의 안 쓰고 천연 중에서 이제 그 천연 식물성 오일들 사람 피부에 가장 순한 것들 잘 들어오는 것 얘가 두들기거든요. 똥똥똥 내가 들어가도 됩니까? 나 당신하고 닮아있습니까? 닮아있다 그러면 쓱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은 들어가지 못해요. 예쁘게 얘기하죠. 그 석유화학 오일을 미네랄 오일이라고 예쁘게 얘기하죠. 이렇게 여기를 비닐막을 이렇게 씌워주기 때문에 습기가 날아가지 않게 도움은 주지만 걔는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다는 분들은 천연 식물성 오일 중에서 사람의 피부하고 가장 빨리 스민다는 불가리아 로즈 오일, 그 다음에 사람 피부하고 많이 닮았다는 호호바 오일, 그런 걸 싹 발라보세요. 그러면 싹 들어가서 내추럴 모이스처링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 이 피부 안에 걔를 기름이 물리기 때문에 기름이 이렇게 안아줘야지 땡기질 않아요. 그래서 꼭 기름들을 쓰셔야 돼요. 왜 오일 컷 이런 거 별로 안 좋으세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물에 기름 섞을 때 천연 발림성이 아주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피부엔 정말 좋아요. 그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색깔을 내려고 하더라도 천연으로 내고 뭐 이렇게 다 천연으로 점증제도 천연으로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뭐 천연 추출물 99% 3,300원 저렴이 너무 좋아. 그건 정말 너무 사실은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KBS에 어떤 PD님이 화장품에 대한 유해성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화장품에 대한
저걸 갖고 오셨어요. 그 원가 분석한다고 딱 갖고 왔는데 그 화장품에서 캐비어라는 게 있었는데 캐비어를 뭐 엄청난 몇십만 원인데 캐비어가 얼마큼 들어갔을까 했는데 이런 아래가 들어갔다고 이게 잘못된 거죠 하고 연락이 와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는데 캐비어를 꼭 짜면 요만큼 즙이 나오죠. 걔를 엄청난 물에다 타면 캐비어 추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SNS 뭘 이런 데 딱 보면은 99%의 뭐 무슨 알로에 추출물로 만들었는데 저렴이 걔는 알로에가 수용도 안 한 거예요. 차라리 오일 한 방울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추출물로 안 하고 물을 섞습니까 하는데 그거 다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이 독일이나 이쪽에서는 독일의 유기농 화장품 쪽에서는 물이 추출물보다 추출물을 하는 순간 방부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추출물 무슨 알로에 추출물 이런 것들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추출물이라는 거 안에서는 첫 번째 방부제를 처리를 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화장품이 원래 방부제를 처리한 거를 이쪽으로 건너올 땐 캐리오버라고 해서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건 쫙 보면 방부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래 쓸 수 있어. 그거는 방부제 처리가 그러니까 추출물 많은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후질인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런 짓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막 데려다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적게 발라라. 그리고 씻을 때도 그냥 비누 세안 괜찮아요. 천연 100% 비누로 씻는 것도 괜찮은데 화장품 회사에서 자꾸 못 씻게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EWG라고 해서 화해가 EWG를 기본으로 하죠. 그런데 EWG는 아주 기본이에요. 저희는 EWG, BDIH, 나투어 다 인그리디언트 워치까지 4군데를 다 본 다음에 EWG에서는 오케이를 하는 게 예를 들면 EWG에서 알코올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BDIH 같은 데는 알코올을 쓰라고 그래요. 저희는 알코올을 천연 추출 알코올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저희는 4군데 이상을 다 본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뭘 모르고 EWG가 다 오케이 하면 죽여라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조금만 알면 굉장히 용감해질 수가 있는데 많이 알면 되게 어려워요. EWG 저희가 근데도 그냥 베리파이들 처음에 그냥 하도 기본이 없어서 저희가 기본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걸 갖고 어플도 만들었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이걸 얘기해 줬어요. EWG.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데르마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 이제 독일에 가서 저희 테스트를 다 해갖고 와요. 또 하나는 홀푸드라고 이것도 미국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홀푸드에 들어가는 게 참 재밌었어요. 한국 한류 화장품들이 막 크다 보니까 홀푸드가 유기농 마켓이거든요. 한국 화장품들이 거기 처음 들어가 있었는데 EDTA라고 금속이온 봉쇄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토너를 찾다가 저희를 찾아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거꾸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데 꽤 동부에만 들어갔는데 지금 미 전역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잘 돼 있고 저희가 이제 이분은 로고나에 계셨던 분을 제가 지금 현존하는 천연 화장품에서는 제일 대가예요. 로고나에서 30년 동안 하셨던 분. 이분이 로고나를 그만둔다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고 딱 잡아서 저희 거를 하게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 메이크업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하고 그냥 여성 대 여성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저희가 제 딸이 지금 26살이에요. 근데 걔가 취직을 하면서 원서를 쓰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이 땅에 기성세대들이 너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어쩜 이렇게 살기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갑질들을 너무 하더라고요. 회사들이 또. 면접을 6번을 하질 않나. 야, 이거 정말 회사 다니는 게 이렇게 어려우니 정말 우리들이 대학 가기도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들어오셨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잘 나가는 한때 세상을 주름 잡았던 사람들일 것 같은데 참 되게 어려워요. 한국에서의 삶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또 취직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꿈이 있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꿈이라는 게 딱 당신의 꿈이 뭐죠? 딱 그러면 막 이렇게
면접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되게 미안해요. 그렇죠? 꿈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방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방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꿈이 딱 떨어져서 그게 딱 하니까 막 가는 거. 그게 꼭 이기는 삶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넓게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 찾아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는 어쩌다 보니 제가 CEO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쩌다 보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제가 보니까 야, 이게 하늘이 돕고 남들이 도와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대학생들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 학점 받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고.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웃기는 소리 하네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학점에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거 듣고 하고 싶은 거 조금 하고, 그쵸? 연애는 미친 듯이 하고. 연애. 그때 저는 대학교 때 미친 듯이 열심히 놀았어요. 내가 지금 이 젊은 날에 워낙 건강체였지만 제가 원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워낙 건강해서. 근데 지금 이 인생의 고갱이 같은 이 시절에 내가 이 시간을 아끼면 뭐 하나. 그래서 아침에 수업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좀 놀다가 또 수영하고 저녁에는 밤에는 나이트 가서 춤추고 이렇게 정말 있는 시간을 꽉 채워서 놀았어요. 그 가장 많은 미팅과 가장 많은 소개팅을 받은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쌓이는 게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데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3학년 딱 되니까 2학년 딱 말 되니까 학점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학점이 얼마큼 나빴냐면 그 4.3 만점이 2.21인가 이렇게 나빴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졸정 시대예요. 잘려요. 여대는 잘리거든요. 야,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다가 잘리면 잘리리라 생각하면서 있다가도 엄마를 딱 보면은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취직을 하려면 어떤 데를 취직을 할까 생각해서 제가 언저리는 만들어 놨었어요. 첫 번째, 나는 잉글리를 못한다. 제가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잉글리가 너무 어려운데 잉글리 잘하는 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잉글리 안 한다.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배워야겠다. 그래서 일본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3가지를 딱 했어요. 내가 여성으로서의 그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첫 번째, 남녀 차별이 조금 적은 데를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비주얼로 승부 안 되는 데로 간다. 그 어렸을 때 좀 이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그러지면서 사람이 후져지는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할머니가 돼도 이 커리어가 쌓이는 동네를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아니면 앉아가고 이렇게 하는 은행일 이런 건 난 분명히 못하겠다. 아니면은 누구에게 너무 속해 있는 비서일 같은 걸 난 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요 3가지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이것과 관련됐으면 좋겠다 정도를 가지고 무조건 다 원서를 냈었어요. 사실은 무조건 다 원서를 냈다가 어쩌다 보니 된 게 카피라이터였고 걷다 오다 보니까 지금 저는 여성과 관련된 단체에 장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성과 관련된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돼 있어요. 근데 대신 저희 회사에는 80% 정도가 여성이에요. 여자가 임신해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배내놓고 다닐 수 있는 회사. 아기 낳고 나오면은 막 박수 칠 수 있는 회사. 아기 낳고 나오고 나서 저희는 그 쉬는 동안에 당연히 호봉 같은 거 올려주죠. 우리 직원 하나가 와서 그 아기 낳고 나서 이제 3개월 쉬고 12개월을 임신 휴가 쓰고 나서 와서 그 연봉 흡사를 다시 해갖고 하는데 자기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올려주냐. 그래서 아니 아기 낳은 거는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가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회에 있는 회사인데 당연하지.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생각이 틀렸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아이소이라는 브랜드를 알려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희 회사의 철학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네, 강연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질문이 그 광고 쪽에 되게 잘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실 때 그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는지 어떻게 도전하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떤 부분은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맨 땅에 헤딩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진 다음에 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리는 편이거든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뭐 항상 너무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신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남들보다 2~3배 열심히 할 거야. 제가 화장품을 만들 때도 처음에 만들면은 남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해갖고 천연 화장품은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 토닉 안에 가라앉는 게 있는데 이 가라앉는 거를 화학 화장품은 EDTA를 넣어서 금속이온 봉쇄제에 의해서 하는데 천연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고 모르면 정말 물어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생 자체가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이게 근데 사실은 기독교를 믿고 많이 변했어요. 저는 여성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노동하기가 많이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뭐 100만 원에 68만 원을 받는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뭐 카피라이터로 취업도 해보셨고 이제 여성 화장품 기업을 창업도 해보셨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여성 후배들인 덕성 여대생들에게 좀 더 추천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취업인지 아니면 창업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딸이 정말 취업을 할 때 너무 고통을 받는 걸 봤어요. 가서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소기업을 가라. 그랬더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좀 기가 막혀서 중소기업에 갔다가 나쁜 남자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투 사건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약간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취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배우던 일은 회사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요 2~3년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처음엔 어렵지만요 경력사원이 되면 취업이 되게 쉬워져요. 다 뽑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작은 데라도 먼저 들어가서 꼼꼼하게 배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대기업 가기가 되게 어렵지만 작은 회사에서 한 2~3년 있으면 대기업 가기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그래서 취업을 처음부터 막 눈높이 하고 뭐 몇 수 하고 뭐 난 몇 개를 넣었어 이러지 말고 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이쪽 분야다 그러면 그쪽에 해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창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얼마를 갖고 할 것인지 돈이라는 게 어떤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펀딩 받기도 쉽지 않고 근데 아무런 그 트랙 레코드 아무런 것들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뭐 부모가 부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좀 조그만 데 있어서 가서 보면 또 보이는 길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거는 이런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로 다 결정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서 나는 저 금수저 집안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걷다가 뚜벅뚜벅 걷고 상황 안에서 가장 나쁜 상황 안에서도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서 가는 길이 맞지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금수저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리고 그 금수저 집안 인간들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너무 화도 나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자기를 제한하지는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이제 세대가 이제 많이 올드하다고 느끼죠.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 때는 저는 내가 가야 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가야 됐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내 딸이 이 땅에서 살 때 되게 잘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딸을 낳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러는데
회사 나와서 일할 때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 이 땅의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엄마 일하게 도와줘 다원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딸한테. 그랬더니 밤낮이 바뀌었던 애가 싹 다시 바뀌고 그날부터 말을 알아들었는지 딱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개척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사실은 약간의 희생정신 같은 경우 남자도 있어야 되지만 여자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거 있어요. 무거운 건 안 들려고 그러고 뭔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하면서 여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너무 잘생긴 우리. 거기서 또 보면 거기 여자애들이 막 그 미투에 대해서 되게 환거를 하면서, 근데 가끔은 되게 얄밉게 나오잖아요. 그런 얄미운 상들이 좀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조금은 약간은 손해보면 인생이 편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딸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손해를 보면 사람을 얻는다.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다. 사람을 얻는 게 가장 큰 플러스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눈앞에 있는 그 점수 얼마, 그쵸?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도왔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면 분명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서로 많이 도와주면 같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안 되면 이쪽으로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보여줘야지, 이거 나만 갖고 있어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턱 열어두면 그런 사람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확 커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덕성여대 정도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게 살아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지금 막 너무 어렵죠. 뭐 취직 어렵고 뭐 학점 타기 어렵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어려워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해 갖고 여기까지 들어왔을 정도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길이 닫히면 이 길이 열리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좌절 금지예요. 젊을 때는 이게 안 되면 이쪽 길로, 이쪽 길이 안 되면 이쪽으로. 그런데 젊은데 야합하거나 너무나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쵸? 그렇게 살아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되실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용기를 갖고 고고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조인해서 저를 기쁘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IT 쪽도 하나 뽑고 있거든요.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연 화장품 아이소이가 한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늘 알고 나서 또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이진민 CEO분의 경영 철학도 들어보니까 더 좋은 기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멋있고 존경스러운 여성 CEO분에게 강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영광이었고, 그리고 또 아이소이에 대한 철학이나 그런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